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잘 쉬셨죠? 이제 2부 합니다. 자, 보다시피 제가 2차 방정식에서는 뭐 아까 물론 높이에 대한 무슨 뭐 물리적인 그런 역학 쪽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제곱근 설명될 때처럼 2차원 면으로 넘어가면서가 제일 활용이 직접적이고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도형도 상당히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푸는 건 똑같아요. 아까랑 정말 판박이다. 봐봐요. 문제를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값을 결국 이거야. 미지수 잘 잡아라. 네.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그게 넓이가 됐든 둘레가 됐든 부피가 됐든 그 공식이 다 어떻든 여기는 2차식으로 나오겠죠. 뭐 앞서 1학년, 2학년 때는 1차식으로 나왔을 거고. 어떻든 결국 이거야. 방정식을 세워라.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러니까 미지수 정해서 잘 읽고 미지수 정하고 방정식 잘 세워라. 그 다음에 잘 풀어라. 그죠? 그래서 푼 답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라. 필터링 한번 하자. 뭐 길이를 구하는데 음수는 빼라. 두 개의 값 중에는 양의 값만 취해라. 이런 정도예요. 자, 뭐 여기 지금 쭉 나왔는데 지금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삼각형 넓이가 밑변 높이 구한 거에 절반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초딩 내려가셔야 되고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와 세로. 그쵸? 제가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가로, 세로라고 어떨 건 높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변이면 가로, 세로예요. 근데 이렇게 속으로 숨어있는 이거 숨어있는 선이잖아요. 숨어있는 변. 이런 건 높이라고 합니다. 밖에 돌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밑변, 높이. 이거는 가로, 세로. 사다리꼴 같은 경우도 사다리꼴 아니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라고 안 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합니다. 단 얘는 삼각형은 절반이지만 얘는 절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야, 뭐 이거 직사각형 둘레. 이것도 뭐 사실 이거 글씨가 아깝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둘레가 뭡니까? 뭐 변 두 개, 변 두 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잖아요. 그래서 가로랑 세로 하나씩 더한 거를 두 배 해줘라. 뭐 끝이고요. 사다리꼴 넓이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이 있나? 이거 초딩 때 떼지 않았나? 윗변과 아랫변 더한 거에서 반으로 쪼개서 높이를 해라. 혹은 뭐 그냥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해라.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평행사변형 저기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이거 똑같은 거 갖다 하나 더 뒤집어 가지고 놓은 다음에 그럼 이게 감쪽까지 평행사변형 되거든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그쵸? 근데 이 밑변이라는 건 이게 A라고 하면 이게 B라고 한다면은 이 B랑 똑같은 길이니까 뒤집은 거니까 A 더하기 B가 밑변이에요.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토탈 평행사변의 넓이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죠. 이거 그냥 별로 그냥 추억의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 거 뭐 모르는 사람 지금 없겠죠. 지금 3 지금 1 마무리하는데 이것도 모르면 큰일이지. 자, 넘어갑니다. 여기도 일단 이 파트 자체가 활용 파트라 가지고요. 뭐 기본 개념이니 뭐 기본 문제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는 기본형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스텝 1이라서 여러분 또 스텝 2 풀고 뭐 추가적인 문제를 푼다면은 그땐 좀 많이 다양히 보겠지만 지금은 그냥 뭐 기본형 문제니까 네, 문제 자체 이 자체가 그냥 기본 활용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둘째란다. 둘레 길이가 50이고 넓이가 136인 직사각형이 있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사각형 뭐 둘레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A, B, A, B라고 놓는다면 둘레는 뭐가 됩니까? A 두 개, B 두 개니까 이거 아까 배웠죠? 네, 가로, 세로 한 번 더한 거에 두 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50이라는 게 첫 번째 단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네, 그 값이 136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만 나중에 한번 걸러주실 때 뭐 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든 주어진 이 두 개의 단서 가지고서 A, B 값을 찾는 게 목표겠죠. 별로 어렵습니다. 가로 길이 구하라니까 사실 가로, 세로 중에서도 가로인 A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B는 뭐야? B는 쓸데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식으로부터 A 더하기 B가 25라는 거 하나 잡으시고 이걸 갖다 B는 25 빼기 A라고 해서 B를 A로
바꿔서 B 자체의 문자를 없앨 준비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 넣느냐? 바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대입법. 자, 그러면 이것도 왜냐면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연립방정식입니다. 문자 2개, 식 2개. 다만 2차로 돼 있다 뿐이죠. 그래서 A 곱하기 25 빼기 A가 136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풀이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5의 A가 136이니까 우변으로 다 이항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5 A 더하기 136이 0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136은 또 뭘로 어떻게 되나? 이게 4로 하게 되면 4, 32, 4, 46. 자, 이걸로 되지는 않네요.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2 곱하기 17 정도 되니까 8하고 17 정도면 되겠네요. 네, 8하고 17로 쪼갤 수 있겠습니다. 네, 8, 2는 8, 8, 7, 56이니까 됐죠.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은 마이너스 25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는 A 빼기 8 곱하기 A 빼기 17이 되니까 A 값 자체는 8 또는 17로 나올 수 있겠네요. 8 또는 17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필터링 해야 되는데 파악 좀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자, A가 8인 경우면 A가 8일 때 B는 25에서 8을 빼니까 17이 나오고 A가 17일 때는 여기서 17 빼니까 B는 8이 이렇게 커플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때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될 수가 없겠죠. 이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A가 17, B가 8이 되니까 여기가 17이 되고 여기가 8이 되므로 우리가 찾으려는 가로의 길이는 바로 17. 단위는 넓이가 제곱센치, 길이가 센치니까 17cm 단위로 붙이시면 끝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조건 자체를 갖다가 둘레에 대한 조건으로 이 식을 하나 찾아주시고 그 전에 먼저 문자 미지수 설립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놔주세요. 놔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넓이는 이렇게 설정해서 문자도 2개고 이렇게 어려운데 걱정할 거 없어요. 1차식에서 한 문자로 몰아주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B는 잠깐 왔다가 스쳐 사라지는 바람 같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바람 많이 불죠. 아무튼 간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쫘자작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8 또는 17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 또는 17 중에서 17이 부합하는 답이 되기 때문에 네, 답은 17. 괜찮죠? 네, 1번이지만 뭐 전형적인 도형에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자, 조선시대 수학책 9일집. 사실 이 동양에서도 사실 그 수학 자체가 은근히 수준이 높게 돼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이 동양의 구장산술 이런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자, 9일집. 이 문제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 자, 크고 작은 2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은 A와 B의 넓이의 합이 468이래요. 이거 아직 식 아니에요. 그냥 대충 놓은 거예요. 그냥 일단 문제를 갖다가 바꾸기 위한 변환 1단계예요. 자, 다음에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보다 6cm 길다. 결국에는 우리가 넓이까지 포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문자를 설립하려면은 변의 길이를 문자로 놔야겠네요. 변의 길이를 놓겠습니다. 이 길이를 갖다가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갖다가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도 업데이트 다시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넓이 합이 468이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68이라는 단서가 나올 거고, 두 번째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작은 녀석의 것보다 6m가 더 길다. 자, 참고로 여기가 넓이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얘는 길이 단위는 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큰 녀석이네요. 뭐 어느 뭐 공간 정도쯤 재는 길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뭐냐? 두 번째 단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B였죠.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6cm만큼 더, 6m만큼 더 길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럴 때 문제가 물어보는 건 타겟은 누구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A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씩을 가지고 B는 뭐라고요? 네,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문자입니다. 따라서 B 대신 요걸 갖다가 싹 집어넣게 되면 식이 대입하게 되면 한 문자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a제곱이 더하기 12a 더하기 36으로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넣게 되면 2a의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이 46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a의 제곱, 귀찮다. 2를 일단 나눠주고 갈게요.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여기서 2, 3, 4가 됩니다.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6a의 마이너스 이게 얼마가 돼? 이게 숫자가 꽤 큰데요. 원래 이렇게 커야 되나? 맞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468. 자, 그러면 2, 3, 4에서 18을 빼니까 얼마가 되냐? 216이 되겠네요. 맞죠? 네, 이렇게 하면 2, 3, 4 나오니까. 자, 그럼 또 이제 어떻게 쪼갤 것이냐? 뭘로 쪼갤까? 네, 9 정도 한번 써볼까요? 9를 넣게 되면은 9, 28, 9, 4, 36. 안 되네요. 더 크게 쪼개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나? 뭐 4 곱하기 6 정도 나올까요? 얘는 3 곱하기 3 정도 할까요? 그러면은 12하고 18 정도 되겠네요. 12하고 18 한번 볼까요? 12하고 18에도 144에 72니까 맞네, 되네요. 네, 12하고 18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로 갈게요. 12, 18 놓는데 11 놓고 이게 마이너스인데 잠깐만요. 부호가 달라야 되는구나. 괜찮네요. 이게 6 나오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플러스 18에 마이너스 10이니까 6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요거는요 아마 요 그 개수 쪼개는 게 인수 쪼개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 하다 보면 됩니다. a 더하기 1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답은 다 구했죠. a 값 자체는 12 또는 마이너스 18인데 이게 될 턱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가 음수인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없어.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느냐? 12인데 단위는 이게 지금 길이 단위 미터였으니까 미터로 쓰시면 되겠죠. 네,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그래서 12미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문장을 갖다가 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깔끔하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보셨죠? 선생님이 일단 먼저 대충 한 중간 단계로 어렴풋하게 놓고서 다시 읽다가 이렇게 바꿔야겠다 하고 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 풀이를 들어가는데 어때요? 대입해가지고 한 문자로 통일하게 되면은 그 문자에 대한 우리가 찾으려는 타겟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 구한 것에서 맞는 것만 부합하는 것만 필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거부터는 이제 시험 수준 문제입니다. 시험에 기출되는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빡세지? 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단원이 활용 단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라요.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또 이런 도형이 나오네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 뭐 초딩 때도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쵸?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딱 봐도 벌써 약간 짜증나게 생겼죠? 하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차근차근. 뭐든지 우리가 급하게 풀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만 차근차근 풀려고 그러면 또 차근차근 보여요. 그렇게라도 풀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반원, 큰 반원의 중간 반원, 제일 작은 반원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네요. 자,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16이랍니다. 그리고 색칠한 부분 이 넓이가 4분의 63 파이 제곱센치래요. 그렇죠? 자, 이럴 때 AC의 길이는 AC라는 건 이 길이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지름을 x로 놨지만 지름을 x로 놓을까? 그래, 지름을 놓읍시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 면적을 구하려면 우리는 지름으로는 구할 수 없어요. 반지름 갖고 우리가 파이 r 제곱이니 뭐니 해서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갖다가 분수가 들어가고 둘로 나누니까 좀 약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두 배로 하면 안 될까요? 이래도 되잖아. 그냥 원에서 원 두 개 뺍시다. 그러면 이거의 두 배가 되겠죠? 얘의 넓이는 그러면 이거의 두 배가 된 2분의 63 파이가 되겠죠? 그렇게 할래요. 괜찮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16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큰 원에서 두 개의 작은 원을 뺀 값이 이 녀석이 되겠죠. 이거의 두 배. 자, 그냥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반원하면 2분의 1 나누는 게 귀찮아서. 자,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원의 넓이는 지름이 16이니까 반지름은 8이 돼요. 그렇죠? 제일 큰 원은
8짜리예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64 파이가 됩니다. 넓이가. 맞죠? 제곱센치는 좀 이따 쓸게요. 쓸까? 이게 큰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원 중에 작은 원은, 이 작은 원은 지름이 x니까 반지름은 2분의 x예요. 그래서 파이 r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x제곱. 되겠죠? 지름이 x니까 r이 2분의 x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즈 원. 이 녀석은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중간 사이즈 원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큰 원에서 이 두 개를 뺐더니만 그 결과가 바로 이 녀석이 된다 이거죠. 이 칠한 거 2배. 그쵸? 즉, 이 애초에 구하려고 한 녀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두 개 합한 게 이 부분 넓이가 되겠죠? 그 넓이가 2분의 63 파이가 될 겁니다. 원래 4분의 63이었는데 그 두 배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얘 빼고 얘 뺐더니만 이게 나온다.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겠죠. 자, 식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예 일단 적을게요. 64 파이에서 파이 곱하기 4분의 이건 좀 이따 풀게요. 자, 2분의 x의 제곱의 파이. 파이 뒤로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또 빼기 2분의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파이. 했던 결과가 2분의 63 파이가 되겠죠? 네, 이게 메인 식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풀겠습니다. 일단 파이는 제껴줄게요. 파이는 다 똑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없애도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게요. 흰색이 낫겠죠? 자, 64에서 빼기 4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얘는 제가 이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얘는 8 빼기 2분의 x의 제곱으로 그렇죠?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전개할게요. 그래서 64 마이너스 이게 이거니까 8x 더하기 4분의 x의 제곱 이 값이 2분의 63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합니다. 64는 당연히 여기서 다행하게도 사라집니다. 8x가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될 거고요. 이게 2분의 63이 되니까 양변에 2 곱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2까지 곱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16x 더하기 63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거쳐왔나 봅니다. 자, 이게 97에 63이 되고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16 되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x값은 9 또는 7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문제는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AC가 즉 x가 CB인 16 빼기 x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항하면 x 부등식을 풀면은 8보다 작다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8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9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므로 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AC의 길이는 x값은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꽤 약간 좀 까다롭죠. 3번밖에 안 됐는데도 약간 좀 거시기 합니다. 그나마 제가 이걸 갖다가 2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2분의 1 안 나눠서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이 원래식을 했다면 전부 다 절반 값이 절반이 됐더라. 4분의 63파이가 됐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다 2배로 불려가지고 W로 만들어서 원 그냥 빼버렸어요. 2분의 1 달기 귀찮아서. 어떤 상황은 동일하게 훼손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좀 길습니다. 긴데 이거 자체도 사실 기본 문제라기보다는 시험 문제입니다. 네, 내신 시험 문제인데 아무튼 간에 좀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얘부터는 진짜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아, 네. 갑자기 애들이 겁먹겠다. 주눅 들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여러분 이거 가지고 바로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나온다 생각하시고, 응용은 사실 뭐 어떻게 활용 단계는 쉽게 내는 것 정도라고 해도 어차피 활용이기 때문에 아주 쉬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일단 문제를 좀 해석 좀 해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저 문제 자체가 다음 직사각형에서 A, B, C, D에서 점 P는 CD 위를 갖다가 움직이는데 얘가 어디서 출발해서 움직이냐면은 D를 출발해서 C까지 이렇게 C를 향해서 간대요. 바로 이 P란 점이. 그런데 초당 얼마냐면 초당 2cm씩 움직인대요. 2cm. P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 Q는, 이 Q는 C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 가는데 얘는 초당 3cm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에 여기서 P는 출발했고 C에서 Q는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자, 동시에 출발했어요. 이렇게 출발을 시작했어. 그럴 때 이 P, Q, C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영역이 넓이가 27제곱cm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문제가 묻는 건 뭘까요? 시간이죠. 걸린 시간, 그 중에서도 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초예요. 초. 몇 초가 걸리겠느냐. 그러면 자, 그 걸린 시간을 초라고 생각한다면은 초를 문자로 일단 설정해 봅시다. X초라고 합시다. 네, X초가 지났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도형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이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처음에 낯서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이 시간을 갖다가 X초라고 일단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PC 길이부터 구할까요? 이때 PC의 길이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PC의 길이는 원래 길이가 20이었어요. 20이었는데 20에서 요 2 곱하기 이게 1초당 2cm면 X초일 때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Xcm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1초면 2cm, 2초면 4cm, 3초면 3cm 이런 식으로. X초면은 2 곱하기 Xcm. DP가 2X이기 때문에 PC의 길이, 바로 이 길이는 20에서 2X를 뺀 길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PC의 길이는 20이라는 이 전체 길이에서 X초만큼 P가 이동한 거리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거리가 됩니다. 이게 PC의 길이에요. 자, 다음에 우리가 또 찾는 게 바로 이 CQ의 길이죠. 자, CQ의 길이. CQ 길이는 오히려 뭐 괜찮아요. 얘는 남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가 간 거리만큼 되는 거니까 초당 3cm니까 X초 여기서 똑같이 출발한 거니까 X초 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3 곱하기 X가 되겠죠. CQ는 3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여기 3X예요. 3X. 자, 그러면 다 끝났어. 밑변도 설정을 했고 높이도 설정을 했다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높이가 되겠지. 자, 넓이 이제 끝났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이거, 높이가 이거. 2로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밑변까지 묶고 나니까 약분까지 돼버리네요. 따라서 3x에 10 빼기 x로 바로 이 넓이가 확정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 넓이가 얼마래? 27이래요. 27. 그러니까 이 값이 27이 될 때에 우리가 x를 찾으라 이겁니다. x가 왜냐면 걸린 시간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딱 방정식 푸시면 됐잖아. 아주 깔끔해졌네요. 이 방정식만 이제 푸시면 끝이에요.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을 그냥 약분해 줄게요. 3을 약분화시켜 주면은 x 곱하기 10 빼기 x가 9가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x
9가 되고 전부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1 또는 9가 되겠죠. 자, 1 또는 9인데 이 중에 걸릴 거는 또 없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네, 1 또는 9. 근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부호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건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틀린 건 없네요. 1, 9. 네, 답이 두 가지 다 나올 것 같네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만약에 1초일 때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될 때잖아요. 그때는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좀 잘 그릴까? 여기서 그냥 그릴게요. 1초일, 여기가 헷갈리겠다. 여기다 할게요, 그냥. 처음에 이제 1초 지났을 때는 여기가 얼마 안 지났을 때, 여기 얼마 안 지났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이 더 긴 상태에서의 넓이가 가능할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초일 때는 한참 일로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2초니까 18cm만큼 갔으니까 2cm 남으면 바로 이렇게 아주 납작한 상태가 될 거예요. 이때도 넓이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 다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1초나 9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이게 도형에 대한 상태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이렇게 초당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변의 길이를 설정해주고 변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변을 갖다가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최종 넓이식을 조립하셔가지고서 풀이를 해주신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4번이긴 하지만 꽤 어렵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1초 또는 9초. 자, 넘어도 괜찮겠죠? 혹여라도 좀 이해가 좀 덜 된다 하는 친구들은 라이브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저 다시 반복은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VOD 같은 건 잘 돼 있으니까 이 강좌를 듣는 동안에 VOD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다가 저런 사진을 이어붙였답니다. 촌스럽네요. 저런 촌스러운 걸 갖다가 굳이 왜 벽을 갖다가 망치지? 하긴 취향은 제각각이니까. 하지만 저라면은 그냥 안 붙이고 그냥 깨끗하게 둘래요. 자, 넓이가 576제곱센치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 7장을 이어 붙였더니면 남는 부분이 이때입니다. 남는 부분의 가로의 길이가 2cm일 때 사진 한 장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짧은 변이라니까 바로 이 길이를 얘기하겠네요. 이 길이. 얘를 갖다가 x라고 할게요. 자, x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x다 하면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데 x라고 놓으면 우리가 긴 변 길이도 뭔가 아쉽잖아. 일단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문자가 될지라도 y라고 일단 놔볼게요. 자, 그럼 뭔가 좀 한결 좀 편하죠. 물론 나중에 y는 없애야겠다라는 의무가 있지만 부담은 있지만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y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가 보여요.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자, 위에 이 가로는 x가 4개 있으니까 4x예요. 아래는 뭐냐? y 3개에다가 요 2가 남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는 값이 이거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4x는 3y 더하기 2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에 처음에 또 주어진 단서가 있죠. 넓이가 이거래요. 넓이가 이거. 넓이라는 거는 4x 곱하기 x 더하기 y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나 가로 얘 대신 이 버전으로 갈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래 버전으로 갈까요? 그건 한데. 그냥 윗 버전 갈게요. 가로, 그다음에 이거 더한 게 세로가 되겠죠? 자, 4x 곱하기 x 더하기 y 한 게 이 벽 전체의 넓이가 될 것이고 바로 576이라고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놓을 수 있겠죠? 순번은 관계없어요. 뭘 1번 놔도 상관없었죠. 두 개 가지고 쪼물쪼물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짧은 변의 길이니까 y를 구하고 싶어요. y. 짧은 변의 길이 구하라.
y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든 뭐 여기 지금 쪼물락쪼물락 해봅시다. 그럼 x를 없애야겠네요. x를 없애야 되는데 좀 공사가 좀 난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4x라는 것 자체를 얘로 바꿀 수가 있죠. 이제 모든 식을 y로 다 세팅하려고 그래요. 이 식 자체는 그러면 3y 더하기 2로 4x가 바뀔 것이고 x 더하기 y가 576이라고 될 텐데 여기서 x조차도 또 바꿉시다. x는 4분의 3y 더하기 2분의 1로 또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같은 식이에요. 여기다 넣겠어요. 그래서 4분의 3y인데 y가 또 있으니까 4분의 7y가 되겠죠. 4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로 바뀝니다. 거기에 3x 더하기 2가 3y였지. 3y 더하기 2 자체가 576이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x가 이거 4로 나눠주면 4분의 3의 y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4분의 3y 더하기 y니까 4분의 7y로 바꿔주고 2분의 1 여기 붙였어요.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 아까 이 자체가 이거였으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서 넣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 값이 57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메인식이죠, 이제. 자, 이제 풀겠습니다. 근데 푸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큰데? 네, 원래 이렇게 그지 같은가요? 576이니까 방법은 없어요. 지금 x가 4개. 그러니까 x 더하기 y. 한번 점검만 할게요. 이거를 y라고 놨는데 이게 y고 y 더하기 x. 이게 지금 세로고 그 다음에 이게 x니까 4x. 4x가 3y 더하기 2다. 더 없네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잠시만요. 4로 나눠가지고 x로 구했을까? 그게 나았을까?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뭔가 후회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커. 얘를 좀 줄여주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일단 풀이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수습을 하려니까 너무 좀 거시기 한데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얘를 y를 또 바꾼다고 해봤자 어차피 마찬가지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합시다. 문제를 왜 이렇게 줬을까? 좀 이쁘게 주지. 너무 안 이쁘게 준 것 같아. 네. 맞나, 진짜?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잠시만요. 뭐가 내 실수한 것 같은데? 없나? 실수를 내가 제발 하길 바라요. 4x. 4x가 3y 더하기. 이것도 쓰인 게 없고. 4x 밑변 맞고. 진짜 틀린 게 없네. 왜 이럴 때 안 틀리지? 틀려야 되는데. 그지? 왠지 좀 그러네요. 진짜 하기 싫은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저 왜 576이나 나왔을까?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밖에는 설정이 안 됩니다. y를 x로 바꾼다면 좀 나을까요? 제가 이거 x로 바꿔볼게요. 왜냐면은 y로 가려다 보니까 지금 너무 좀 골아파가지고 나중에 x를 구해서 y로 바꿔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생 라이브 풀 때는 이렇게 설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저는 이걸 y로 바꾸지 않고 x로 그냥 갈게요. 얘 그냥 유지할게요. 이 식은 그러니까 4x 그대로 놔주시고 여기서 y를 바꿔줄게요. y를 바꿔주면 이 식에서 y는 3분의 4x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꿔줄게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에. 그러면 4로 약분이 되니까 4, 1은 4, 4, 46, 4, 46.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x에다가 3분의 7x 빼기 3분의 2 했더니 144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다가 또 3은 곱해주긴 해야 돼요.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7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넘길게요. 곱하면 얼마가 되지? 그냥 144 곱하기 3이라고 할까? 네, 일단 144 곱하기 3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다음에 이걸 이제 또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인수분해 하는데 제가 일부러 어차피 쪼개야 되기 때문에 안 놨어요. 얘를 좀 더 분해를 해보게 되면 144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게 117 될 거고
7하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게끔 잘 쪼개야 되는데 144는 또 뭐가 있을까? 8, 1은 8, 8, 8, 64. 8 곱하기 18도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3이 있으니까. 또 쪼갤까? 이게 지금 또 3, 6이 되니까 9. 9 넣고 6, 8, 48.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럼 9, 7에 63. 안 되는데요. 일단 되나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숫자 쪼개는 게 애매하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숫자 쪼개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정도가 되면은 좀 까탈스럽습니다. 144까지 나눈 것까진 맞았고 나중에 3을 갖다가 올려준 게 많다 보니까 얘를 갖다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체가 네, 144, 8, 1은 8, 8, 8, 64 여기까지도 맞고 3, 68도 맞고 그래서 이게 8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3 정도가 되는데 이걸 잘 쪼개서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4, 18도 되나? 안 돼요. 더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 54, 54, 56 되네요. 된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8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9, 6에 54 이렇게 놔주면은 그쵸? 지금 이걸 쪼갰는데 어떻게 했냐면 얘만 놔주고 얘를 갖다 여기다 써줬어요. 이건 여기다 써주고 그러면 자 7, 8에 56에 54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와, 좀 까탈스럽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 자체가 x 빼기 8 그 다음에 7x 더하기 54로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괜찮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네, 네, 432.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자체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x값 자체는 8 또는 마이너스 7분의 54가 나오는데 뭐 x 자체는 어차피 변의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8이에요, 8. x가 8인데 문제는 x 구하는 게 아니죠. 맞네? 맞네. 짧은 변이니까 x 구하는 게 맞았네. 죄송합니다. 긴 변인 줄 알았어요. 왜 y를 구하라고 했죠? y는 긴 변이었죠? 아이고, 잘했다. x를 구하는 겁니다. 진작 그렇게 할 걸. 괜히 y로 했다가 피 봤다. 자, 아무튼 간에 x로 다 통일을 해가지고서 x가 8인 거 구했고요. x가 짧은 변의 길이니까 네, 답은 그냥 8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다시피 지금 제가 되게 훌륭한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어떤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푸는지에 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아까 익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y를 구하겠다고 잘못 먼저 이해한 다음에 y를 갖다가 구하겠다고 x를 없애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해졌어요. 물론 얘도 뒤에 보면은 이게 144 곱하기 3이 이게 아마 그 432가 되는데 얘도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위해서 지금 x라는 걸로 뒤늦게 선택해가지고서 다시 x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풀 수 있게 보이기 좀 시작했죠. 물론 막판에 이거 쪼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의뢰 겪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자, 답은 어떻든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좀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식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x, y를 놔가지고서 이게 지금 2가 남으니까 이렇게 간격을 식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이거니까 라고 해서 두 개 설정한 다음에 어떤 문자로 몰아줄 거냐 여기서 한번 제가 갈아탔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 좀 하시겠어요? 괜찮죠? 네. 여러분도 흔히 하다가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거 문자 잘못 바꿨다. 딴 걸로 다시 갈아타자. 이런 상황이 종종 옵니다. 봐서 영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도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효과적으로 풀려면 판단하셔야겠죠. 자, 5번 됐죠?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밀가루 반죽, 무슨 색종이 같은데 밀가루 반죽이래요. 파란색 반죽은 사실 맛대가리도 없게 생겼다, 그죠?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우리한테 식욕을 가장 떨어뜨리는 색깔 중에 하나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근데 신기한 것도 그 파란색 음료는 또 잘 팔려요.
왜 그럴까요? 자, 정사각형 모양의 밀가루 반죽을 가로는 2cm만큼 늘리고 세로는 3cm만큼 줄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넓이가 36제곱cm가 됐대요. 그러니까 바꾸고 난 다음 최종 버전은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넓이가 36제곱cm가 됐답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는 않네요.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반죽의 한 변 길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를 갖다가 x라고 할게요. 이것도 원래 x겠죠? 그럼 자, 이걸 갖다가 변화시킨 이 길이는 x 빼기 3이 되는 게 너무 자명할 거고, 그 다음 변화시킨 이 길이는 x 더하기 2가 되는 게 너무 자명하겠죠?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했더니만 이렇게 됐더라. 별거 없죠. 이건 좀 간단한 겁니다. 6번이 조금 더 어려워야 되는데 앞에 게 더 어려웠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36이라고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42가 0이 됩니다. 그럼 자, 6, 7에 4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x값 자체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당연히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도 없고 또 얘 자체도 3이 줄어도 남아있는 길이가 있을 만큼 길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은 될 수가 없고 7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정사각형의 길이는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제 이 정도는 뭐 앞에 비하면 그냥 좀 설렁설렁 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시험에 뭐 출제가 가능한 문제겠지만 난이도는 아까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건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7번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0이고 세로가 12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폭이 일정한, 폭이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줬어. x라고 할게요. 단위는 미터. x미터짜리의 이 폭의 길을 냈는데 이 길을 제외한 꽃밭의 잔디밭의 넓이만 이렇게 됐대요. 제가 이런 문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뭐 전체를 넓이를 구해가지고서 요 각각의 길의 넓이를 빼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꽃밭의 넓이만, 잔디밭의 넓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얘를 갖다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다 없앤 다음에 압축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압축해주고 요렇게 압축해주고 그러면 딱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 공간 다 사라지고 이렇게 딱 틈만 생긴.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네, 요게 폭이 x니까 얘는 20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12 빼기 x가 될 겁니다. 줄었으니까. 자, 그게 이제 잔디밭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이 넓이가 153이 됩니다. 그래서 20-x 곱하기 10-x한 값이 153이라는 되게 단순한 결과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풀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2에다가 20이니까 32x. 그 다음에 12 곱하기 20이니까 240. 빼기 153이 0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2x에 더하기 87이 되나요? 87을 하게 되면은 맞죠? 이게 0이 되는데 얘는 3 곱하기 326, 3927. 마이너스 붙이면 32가 되는 거 확인되네요.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x값 자체는 3 또는 29가 되겠죠. 그런데 뭐 이거는 둘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 필터링 하셔야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야, 길이가 이 길을 냈는데 길의 폭이 29가 되면은 이 원래 잔디밭의 이 가로 세로를 다 잡아먹고도 모자라요. 말이 불가능하죠. 얘는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저건 알겠는데 이건 못 만들어요. 3이 정답이 됩니다. 3 정도가 돼야 12 안에도 들어가고 20 안에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길의 폭은 3m.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전에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압축하고 압축해서 해라. 이 형태가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라 다르게 비스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구하려고 용 쓰지 마시고 그냥 다 합쳐버려라. 이렇게 집 눌러서 압축을 시켜라.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가지고서 필터링만 하시면 되겠죠. 자, 7번.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이제는 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을 하겠습니다. 자, 어지간한 활용 문제는 대체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내기 나름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꽤 어려운 문제까지 지금 사실 기본 처음 나간 것도 불구하고 소개가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 잘 마스터 하시더라도 네,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오려냈어. 오려가지고서 이 모양 보면 아시겠죠? 이게 지금 어떤 상자를 만들기 위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기 위한 전개도가 되겠죠? 자, 상자의 부피가 576제곱cm일 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자, 좋습니다. 네, 맨 처음이 이 모양 자체가 정사각형이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4cm만큼을 귀퉁이를 잘라냈어. 여기도 4cm, 여기도 4가 될 거고 다 똑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길이 한번 설정해 봅시다. 이게 지금 원래 얼마였는지 원래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되느냐. 밑면 한 변의 길이니까 지금 요걸 물어봤네요. 요게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4니까 원래 이 길이는 조금 요 자체는 어떻게 나야 되나? 됐네요. 뭐 상관없네요. 이게 지금 여기도 4가 될 거고 여기도 4가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얼마가 될 거냐?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같은 길이였죠. 같은 길이에서 똑같이 4씩을 또 뺀 거기 때문에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똑같이 4씩 뜯어냈으니까 여기도 x, 여기도 4씩 사실 8씩 뜯어낸 거죠. 8씩 뜯어내서 xx. 자, 그럼 여기도 x가 될 거고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이게 밑면이니까. 그렇죠? 이게 밑면이니까. 자, 다음에 접어 올린 거. 접어 올린 거는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린 거잖아요. 그럼 요 4가 올라오겠죠? 4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4가 되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끝났네요. 그러면 자, 네, 별거 없습니다. 은근히 8번은 뭐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 자체는 별게 없네요. 답은. 자,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기둥의 부피랑 똑같습니다. 두께를 치지 않으니까. 원래 이런 문제에는 그걸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 이 종이의 뭐 두께나 이런 건 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 기둥의 부피나 이 직육면체 담을 수 있는 부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576이 된다. 부피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자체가 4, 1은 4, 4, 4, 16, 4, 4,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알겠죠? 뭘 제곱해야 144가 되겠죠? 12제곱 되는 건 이제 아시면 좋겠죠. 13제곱 같은 경우는 169, 14제곱 같은 경우 196, 15제곱 225 이런 식으로. 자, 12가 됩니다. 단위는 뭐 길이가 cm니까 12cm가 바로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12cm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계속해서 뻔해 보이는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적절하게 변수를 잘 타겟팅을 해서 그게 이제 문장에 설명되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나 혹은 이걸 해석하는데 상식이나 관찰력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꼼꼼하고 빠짐없이 내셔야 됩니다. 대충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활용은 나가리가 됩니다. 얼마든지 얼마나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을 수학적으로 했는지가 관건이에요. 번역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그걸 풀어봤자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고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구하고 나서도 이게 반대로 원래 상황으로 똑같이 해석이 되는지를 왔다리 갔다리 검토 비교하시고 문제 없어. 그럼 그때 이제 전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전에 배웠던 수식을 설정을 해서 그 수식을 갖다가 푸는, 즉 2차식이 되겠죠. 2차식을 푸는 거 지금까지 했으니까 주로 인수분해가 주로 되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걸 근해공식까지 쓰는 게 나오는 건 좀 많이 복잡해지겠죠. 어려운 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거기까지는 안 괴롭혀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구하신 다음에 나온 그 근 중에서 이 영역이나 이 상황에 부합되는 거, 부합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필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 계속 지금 뭐 경우의 수도 나왔었고, 뭐 대각선 개수 구하는 것도 나왔었고, 그다음 이렇게 뭐 도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거나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하는 걸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우리 추가 응용이나 활용 같은 거 하면서 2차 방정식을 이제 완전 마무리하는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거듭 말하지만 앞에서 배운 것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2차 함수 나가기 전에 쭉 한번 리뷰하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훑고 지나간 것이 자기 걸로 소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훑고 지나가고 보고 열심히 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다 100% 한 번에 흡수가 되진 않아요. 음식물 소화하듯이 꼭꼭 씹고 여러 번, 우리가 뭐 초식 동물은 아니어서 되새김질은 못하지만 공부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시면 소화가 늘어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됐죠? 얼추